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삶의 스승이었던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학문에 바쳤지만 그 학문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들은 모두 한결같이 우리 삶을 더 바르게, 더 품위 있게 만들기 위한 가르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가벼워져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중년 이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맑게 만드는 버림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버려라.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원망은 마음을 먹어치우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원망은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삶이고 통찰은 현재를 바로 세우는 삶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과거를 곱씹는 시간보다 앞으로의 삶을 가꾸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부질없는 체면을 버려라. 정약용은 평생 벼슬길의 화려함에서 멀어져 살아야 했고 유배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을 꾸미는 데 힘을 쓰면 속은 비어버린다. 중년에 들어서면 남의 시선이 늘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체면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벗어던져야 할 굴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챙기느라 진짜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배우지 못했던 것,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만의 삶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이제는 외형보다 본질의 품격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라.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고집은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은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비로소 늙는 것이다. 고집을 버리고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습니다. 성장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너무 빠른 판단을 버려라.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서둘러 판단하면 사람을 잃고 여유를 두면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패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저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딱 봐도 답 나오지. 이런 식의 빠른 판단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해를 깊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무엇보다 천천함을 강조했습니다. 느리게 보고 충분히 듣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성급함은 덕을 해치고 여유는 덕을 쌓는다. 빠른 판단을 버릴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오해는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욕심을 버려라. 정약용은 자식에게 남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다 채우려 하면 평생토록 채울 수 없고 결국 마음만 괴로워진다. 중년 이후의 욕심은 젊을 때의 욕심과 다릅니다. 이제는 커다란 성공보다 평온, 건강, 관계, 소소한 행복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고 조급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욕심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입니다.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이 고요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6번째, 감정의 폭발을 버려라. 정약용은 분노는 덕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 조절이 곧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감정의 절제를 수양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감정의 폭발을 버릴수록 존중은 쌓이고 관계는 깊어지며 인격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7번째, 자기 비하와 자기 포기를 버려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어. 지금부터 뭘 하겠어? 라는 자기 비하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마음이 늙을 뿐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가능성을 믿는 순간 중년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열립니다. 8번째, 남과의 끝없는 비교를 버려라. 정약용은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열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속도대로 가야 한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립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과의 비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것은 버리는 것이 곧 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불필요한 체면, 고집, 욕심, 그리고 비교. 이 모든 것을 버릴수록 삶은 더 단정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며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절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여는 첫걸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품위 있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